지난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서 집행한 인건비가 1,000억 원을 넘겨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의 인건비 실 집행액은 1,007억 5,4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51% 증가한 금액으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 2022년에 비해서도 약 6.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 지출, 자산 취득을 모두 더한 운영 예산 또한 2,107억 원이 넘어 최근 10년 중 최대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1,559억 수준이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35%, 특히 용산으로 이전한 2022년에 비교하면 약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차규근 의원은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 비대화가 입증됐다며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용산은 사방이 오픈된 구조여서 경호 추가가 필요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으로 경호 대상자가 증가해 인력과 장비, 시설 확충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사후 승인만 필요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하고 대통령 경호처 특수활동비도 국회 심의 없이 예비비로 우회 증액했다며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국가 비상금격인 일반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할 때 먼저 사용한 뒤 이듬해 국회 사후 승인을 받는 돈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차인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예비비를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서 360억 4,500만 원의 예비비를 요청했고 4월 26일엔 행안부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으로 135억 6,300만 원 지출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또 7월 12일에는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56억 8,472만 원과 청와대 개방을 위한 운영경비 96억 7천만 원까지 약 650억 원의 예비비가 사용됐습니다. 집권 2년 차인 2023년에는 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비가 6차례 편성됐습니다. 우선 정상 및 총리 외교활동 경비 지원으로 328억 5,900만 원이 쓰였습니다. 또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운영 지원 76억 2,700만 원,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호 50억 500만 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 48억 9,600만 원 등이 더해져 총 532억 7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모두 쓰고 그 2배의 비용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해 사용한 겁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고물가 대책으로 농산물 할인 지원에 225억 원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조사에 151억 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800억 원에 할인 행사 등을 연장하면서 143억 원을 더 투입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예비비를 쌈짓돈 쓰듯이 썼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후 확인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좀 쌈짓돈 쓰듯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자기들 필요한 예산을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결산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지고요. 책임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산 운영 과정에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그에 따른 책임을 뭐 법적 책임 있으면 법적 책임을 또는 정책 책임을 물어서 하고 앞으로 그 대통령실 예산 특히 예비비 활용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전문위원은 예비비는 본 예산을 짤 때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한정해 국회 심의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인 만큼 이를 이용해 자신의 정책 사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언론 보도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예비비
이 사용 문제는 이건 대통령실의 혈세 농단이 아니냐, 이런 규정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곳에 지출이 됐고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며칠 지났습니다만 지난 4월 30일 날 법원에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법원 2심 판결에서도 대통령실의 영화 관람비, 비공개 회식비 대형 내역들, 이게 공개 대상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그 먹칠한 업추비 카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해당 정보 모두 공개할 것을 또 지난달 30일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해당 부처와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소명과 내역이 밝혀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참으로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이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대통령은 500억이면 충분하다 했던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예비비를 650억 원을 썼습니다. 또 2023년도에는 해외 순방 예산으로 532억 원을 썼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외교부에 편성되어 있던 정상 외교 예산 249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생을 회복하자고 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마음껏 꺼내 쓰는데 국민의 민생을 살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